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06년 WBC 1회 대회가 끝난 후 최희섭과 서재흥은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에 합류합니다. 하지만 최희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논텐더 방출이었습니다. 다저스가 이미 구해놓은 새로운 일루수는 1년 600만 달러 계약으로 입단한 노마 가르시아파라였습니다. 가르시아파라는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서 자란 선수였습니다. 보스턴이 클램을 걸어 데려간 최희섭은 메이저리그 승격에 실패했고 8월에는 DFA가 됨으로써 계약이 마이너리그 팀으로 이관됩니다. 서재영도 다저스에 오래 있지 못했습니다. 2005년 매치에서 8승 2패, 2.59와 함께 14경기에서 16개의 볼넷을 내주며 서덕스라는 별명을 얻었던 서재흥은 다저스에서 크게 부진했고 마감 시한 때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됩니다. 이때 디오너 나바로가 함께 이동함으로써 다저스는 러셀 마티네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2007년 최희섭은 템파베이와 스플릿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해 2월 류제국이 컵스에서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됨으로써 서재흥, 최희섭, 류제국, 한국 선수 3명이 같은 팀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하지만 개막전 로스터에 들지 못한 최희섭이 마이너행 대신 한국 복귀를 선택함으로써 셋이 함께 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셋이 함께 뛰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박효준과 배지환의 소속팀인 피츠버그에 최지만이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단 그러려면 피츠버그가 내년 개막전 로스터 야수 13명 중 3명을 한국 선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계약이 보장된 최지만과 슈퍼 유틸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준 배지환보다 마이너 옵션이 2개나 남아있는 박효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츠버그는 최지만을 데려오면서 1998년생 우한 잭 하트먼을 내줬는데요. 2020년 4라운드 지명 선수인 하트먼은 선발이 아닌 불펜 유망주이며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된 후 팀 유망주 30위 내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큰 손실 없이 최지만을 얻었습니다. 템파베이는 최지만을 왜 포기했을까요? 후반기 큰 부진이 있긴 했지만 최지만은 템파베이 내에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문제는 최지만의 연봉으로 올해 연봉조정 재판에서 승리해 320만 달러를 받았던 최지만은 풀타임 5년차인 내년은 450만 달러가 예상됩니다. 이는 템파베이 내에서 700만 달러를 받는 마뉴엘 마고, 540만 달러를 받는 얀디 디아스, 535만 달러를 받는 타일러 글래스나우에 이어 450만 달러인 브룩스 레일리와 함께 팀 내 공동 4위에 해당됩니다. 이에 템파베이는 최지만에게 450만 달러를 주기보다는 최저연봉 선수들인 조너선 아란다와 이삭 파레데스, 210만 달러인 헤롤드 라미레스, 그리고 역시 일루를 맡을 수 있는 디아스로 재구성해야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최지만 입장에서 다행인 건 최지만을 원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논텐더를 하지 않았고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사실 템파베이보다 더 궁금한 건 리빌딩 팀인 피츠버그가 내년이 만 32세 시즌인 최지만을 왜 데려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지만이 어떤 선수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020년 단축 시즌 때 최지만은 다리 찢기 폭우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하지만 최지만의 일루 수비는 골드글러브급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DRS에서 최지만은 지난해 -4, 올해 -2를 기록했고 OAA는 지난해 -1, 올해 2로 평균적인 일루수 또는 그 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지만의 수비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면 최지만의 공격은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OPS 0.834가 팀 1위였던 최지만은 후반기 OPS 0.565는 100타석 이상 나선 팀 내 12명 중 11위였습니다. 그럼에도 WRC 플러스 115는 지난해 117과 거의 같았으며 200타석 이상을 소화한 12명 중 6위였습니다. 이에 지난 2년간 기록한 116은 113을 기록한 CJ 크롬보다도 좋았는데요.
크로는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지난해 28홈런, 올해 29홈런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또한 최지만은 두 가지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지난 2년간 21번의 타석에서 17번을 출루하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포함해 대타로서 통산 OPS가 1.157에 달하는 검증된 대타 능력을 가진 타자이며 통산 WRC 플러스가 좌안을 상대로 71이긴 하지만 우안을 상대로는 125에 달하는 플래툰에 최적화된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비를 가진 일루수이며 우안의 강점을 가진 좌타자이자 대타 능력이 무시무시한 최지만에게 피츠버그는 450만 달러를 흔쾌히 지불하기로 한 겁니다. 데뷔 후 최고의 전반기를 보낸 최지만에게 데뷔 후 최악의 후반기 부진이 닥친 건 팔꿈치 뼈조각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피츠버그는 최지만의 후반기 부진은 부상 때문이었으며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게 되면 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최지만은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츠버그 벤 쉐링턴 단장은 최지만을 영입한 소감에 대해 좋은 수비와 출루 능력이 뛰어난 좌타자이자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수라고 생각했다. 좋은 출발을 했다고 생각한다. 공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빌딩 팀인 피츠버그는 올해 공격력이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다음으로 낮은 메이저리그 28위였고 1루수 공격력은 메이저리그 꼴찌였습니다. 일루수들의 합산 타율은 1할 9푼 6리, WRC 플러스는 실로 충격적인 수준인 59로 168을 기록한 골드슈미트의 카디널스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피츠버그는 올해 162경기 중 133경기에 일루수로 출전한 마이클 체이비스, 츠츠고 요시토모, 조시 반미터를 모두 방출했고 특히 400만 달러를 투자한 츠츠고는 최악의 실패가 됐습니다. 올해 전체 4순위로 뽑은 터마 존슨을 포함해 미들 인필더 유망주는 많지만 일루수 유망주는 마땅히 없는 피츠버그에서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호세 퀸타나 트레이드 때 세인트루이스에서 데려온 2001년생 말콤 누네스인데요. 쿠바 출신인 누네스는 내년을 더블A에서 시작할 전망이기 때문에 누네스의 성장 시간이 필요한 내년은 좌타자 최지만과 우타자 미겔 안두아로 보내고 내후년 누네스의 등장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이 연봉 조정 1년 차인 안두아는 17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전망돼 둘의 합산 연봉은 620만 달러가 됩니다. 피츠버그의 시나리오는 누네스가 내년에 무럭무럭 성장하면 내후년에는 누네스에게 일루를 맡기고 6년 차로서 연봉이 더 오르게 될 최지만을 정리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지만은 내년에 어떤 시즌을 보내느냐에 따라 피츠버그가 6년차 연봉을 감수하면서 같이 가야겠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6년차 연봉을 주겠다고 하는 새로운 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지만에게 내년 시즌은 좋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은 좌중간을 가진 PNC파크는 우타자에게 극악의 구장으로 좌타자에게는 그나마 나은 구장입니다. 최지만 또한 홈런의 대부분을 당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프레이 히팅을 하기 때문에 PNC파크의 깊은 좌중간이 최지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한편 피츠버그가 겨울에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판매인데요. 지난해 WRC 플러스 메이저리그 11위를 기록하고 FA까지 4년이 남은 상황에서 피츠버그가 판매하지 않았던 레이놀즈는 올해 고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트레이드 가치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FA까지 3년이 남아있으며 수준급 공격력을 가진 중견수이자 지난해까지는 수비도 정상급인 중견수였기 때문에 레이놀즈는 여전히 인기 선수인데요. 재미있는 건 레이놀즈에게 관심이 많은 팀이 보스턴 레드삭스라는 겁니다. 올해 보스턴은 전담 해설가인 에커슬리가 피츠버그를 팀 같지도 않은 팀이라고 했고 레이놀즈가 이에 발끈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에커슬리는 올 시즌을 마지막으로 해설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계속해서 공격으로 일을 낼 모양인데요.
새로운 유격수로 관심을 두고 있는 두 명이 트레이 터너와 젠더 보가치입니다. 센가 영입 전에는 다저스에 이어 에인절스까지 뛰어들었고 시애틀은 플렉센 판매에 나섰습니다. 투라이네는 결국 어깨 관절하순과 회전근 수술을 한꺼번에 받기로 해 내년 시즌 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저스와 커쇼는 2천만 달러 수준의 1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1년짜리 재계약 제안에 화가 난 제임스 클릭 단장이 사표를 낸 휴스턴은 불펜의 핵심 멤버인 라파엘 몬테로를 3년 계약으로 붙잡는 데 성공했지만 3년 3,450만 달러라는 너무 큰 돈을 주고 잡았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